밑줄이 포함된 문장만으로 그 문장 내의 단서를 포착해서 이 밑줄을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결한다면 단 한 개의 문장으로도 이 밑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쌤, 송지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영어 1등급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논술문과 설명문과 추론문 이 세 가지 유형의 풀이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세 가지 유형에 들지 않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것들을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밑줄 추론의 풀이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밑줄 추론이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알아보고 최적의 풀이 전략을 제시한 후에 사례를 통해서 이 풀이 전략이 적용되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밑줄 추론은 어떤 유형의 문제일까요? 자, 밑줄 추론은 21번 한 문제인데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그런 문제입니다. 배점은 주로 2점에서 3점이고 일종의 이것도 추론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아주 높은 상급 문제입니다. 자, 일종의 추론문 형태인 이 밑줄 추론은 빈칸 추론의 변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빈칸이 비워져 있는 빈칸을 주위의 단서를 통해서 추론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라면 밑줄 추론은 이미 채워져 있는 밑줄을 주위의 단서를 통해서 추론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줄은 보통 구나 절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은 주로 비유적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추상적 사고를 통해서 이 비유적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훈련을 하셔야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추론의 변형 문제인 이 밑줄 추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 전략일까요? 이 밑줄 추론을 해결하는데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이 밑줄은 이 글 전체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밑줄이 글 전체의 핵심 정보가 아니라면 출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빈칸 추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능 영어에 등장하는 모든 문장들은 문장 상호 간에 논리 필연적인 상호 관련성 그리고 선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제가 글의 구조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장 상호 간에 밀접한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내적 정합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전제, 빈칸은 글 전체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고 문장 상호 간에 논리 필연적인 상호 관계가 있다는 이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풀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밑줄 추론은 빈칸 추론의 풀이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 때 단서를 포착해서 빈칸을 추론하였듯이 이 밑줄 추론도 마찬가지로 주위의 단서를 포착해서 이 밑줄을 추론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밑줄이 포함된 문장만으로 그 문장 내의 단서를 포착해서 이 밑줄을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결한다면 단 한 개의 문장으로도 이 밑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밑줄이 포함된 문장으로 밑줄을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밑줄이 포함된 문장의 앞뒤 문장을 통해서 밑줄을 추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상호 간에 논리 필연적인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정합성을 활용하여 앞뒤 문장을 통해서 밑줄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6가지 단서, 접속사, 대명사, 관사, 글의 구조, 함축, 재진술 등 6가지 단서를 잘 활용하시고 또한 부사라든지
콜론, 세미콜론 같은 이런 문장 보호도 아주 세심하게 살피면서 단서로 활용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 밑줄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밑줄이 포함된 문장과 그 전후 문장으로도 밑줄을 추론할 수 없다면 결론이나 서론의 핵심 문장을 통해서 이 밑줄을 추론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전제하였듯이 이 밑줄은 핵심 정보를 담고 있고 주로 이 논술문인 이런 문장에서 작가는 핵심 정보를 결론이나 서론에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이나 서론에 배치된 핵심 문장을 통해서 단서를 포착해서 이 밑줄을 추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밑줄 추론이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 그리고 최적의 풀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 풀이 전략이 적용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풀이 사례는 2021학년도 9월 고3 21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밑줄 추론의 풀이 전략이 적용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번. 밑줄 친 don't knock the box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서 밑줄 추론의 풀이 전략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선 밑줄이 포함된 문장을 통해서 밑줄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don't knock the box. 그러므로 박스를 두드리지 마라. 자, 어떻습니까? 이 문장 가지고 밑줄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 안에 이 밑줄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요? 예,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는 다름 아닌 이 so라는 접속사죠. so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순접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so 앞에는 원인이 등장하고 so 뒤에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o 앞에 있는 원인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왜 don't knock the box라는 결론이 도출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so 앞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고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tried to, then you'd never get anything done. 당신이 무언가는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당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것 가지고 지금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지금 so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문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can't 뒤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문장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at's why you shouldn't even attempt to consider all your options and possibilities. 자, 그것이 왜 당신이 모든 당신의 선택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면 안 되는지 이유이다. 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치가 이 y 이하의 원인인데 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대치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문장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대치는 바로 앞문장입니다. 그래서 앞문장을 읽어야만 지금 so 앞에 있는 문장의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n a daily basis, functional fixedness is a relief, not a curse. 매일매일 기능적 고정성이라는 것은 not a curse, 저주가 아니라 안심되는 일입니다. 아주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functional fixedness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기능적 고정성이라는 말입니다. 기능적 고정성은 무엇이죠? 자, 어떤 기능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우개는 뭔가 지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펜은 뭔가 글을 쓰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망치는 못을 박는 데 쓰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사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능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당신이 모든 당신의 선택과 가능성을 고려조차 하면 안 되는 이유이다. 기능적으로 고정된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기능적 고정성을 해야 할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You can. 당신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모든 선택과 가능성을 고려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즉 당신의 모든 선택과 가능성을 고려하려고 하면 당신은 결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스를 두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에 원인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적 고정성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삶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박스를 두드리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박스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박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기능적 고정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고정성을 해야지 말라라고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o라는 접속사를 단서로 앞에 있는 원인을 알아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 don't knock the box라는 말이 기능적 고정성을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고 이제 답지를 읽으면서 정답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Deal with the matter based on your habitual expectation. 당신의 습관적인 예상, 기대에 기초하여 어떤 일을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능적 고정성을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반대하는 입장일까요? 예. 습관적 예상에 기초하여 일을 처리하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기능적 고정성을 찬성하는 입장의 글입니다. Number 2, question what you expect from a familiar object. 친숙한 물건에서 당신이 예상할 수 있는 것에 question, 의심을 품어라. 이것은 기능적 고정성을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반대하는 입장일까요? 자,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의심하라고 했으니 이것은 기능적 고정성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3번, replace predetermined routines with fresh ones. 미리 결정된 그러한 일상을 새로운 그런 일상들로 교체하라. 자, 이것은 기능적 고정성을 찬성하는 걸까요? 반대하는 걸까요? 자, 새로운 일상으로 교체하라고 했으므로 이것도 기능적 고정성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Number 4, think over all possible outcomes of a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숙고하라.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능적 고정성을 찬성하는 건가요? 반대하는가요? 모든 결과를 생각해, 숙고해 보라고 했으므로 이것도 역시 기능적 고정성과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5번, extend all boundaries that guide your thinking to insight. 당신의 생각을 통찰로 인도하는 모든 경계선들을 확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이것도 모든 가능성들을 고려해 보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역시 기능적 고정성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기능적 고정성을 해야지 말라라는 이 밑줄과 가장 부합되는 답지는 1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자, 이 뒷부분은요, 이 don't knock the box라는 것의 부연 설명이고, 자, 이 문장은 두 가지씩 문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도출한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y expecting what's likely to happen next, you prepare for the few most likely scenario, so that you don't have to figure things out while they are happening.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측함으로써 당신은 소수의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게 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 예측하면 이 기능적 고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능적 고정성을 찬성하는 입장이죠.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 답지 1번이 정답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줄 추론에 대한 풀이 전략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타 유형 중에 29번 어법의 풀이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쌤 송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